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비뇨기 건강주치의 30년 경력의 전문의 이지연입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젯밤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요해 때문에 잠을 설치고 찌뿌둥한 몸으로 아침을 맞이하셨습니까? 많은 중년 남성분들이 밤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십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깊은 잠에 들만 하면 아랫배가 묵직해지고 참을 수 없는 신호가 오기 때문입니다. 겨우 몸을 일으켜 화장실에 가보지만 막상 소변은 시원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한참을 서 있어도 찔끔거리는 물줄기, 그리고 볼일을 다 보고 나서도 남아있는 찝찝한 잔뇨감, 그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당연한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참고 넘기시나요? 절대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전립선이 지금 숨을 쉴 수 없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시원하게 비워지지 않는 방광과 전립선은 마치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물과 같습니다. 고인 물은 결국 썩기 마련입니다. 오랫동안 배출되지 못한 노폐물과 세균은 전립선 내부에 층층이 쌓이게 됩니다. 이것은 염증을 일으키고 조직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며 심각한 경우에는 석회화로 진행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러한 방치가 전립선암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단하게 굳어버린 전립선은 본연의 유연성을 잃게 됩니다. 이는 배뇨 장애뿐만 아니라 남성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성기능의 저하, 발기부전까지 불러오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거나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실천해 보신다면 상황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환자분들이 직접 경험하고 효과를 보았던 그 방법 그대로 여러분의 전립선 나이를 30년은 더 젊게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비싼 약을 평생 달고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고통스러운 수술대 위에 누워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에 딱 10분,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남은 평생 건강을 좌우할 중요한 기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인천의 한 진료실에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남성분들의 말 못할 고민을 함께 해왔습니다. 50대 초반의 나이에 접어들면서 저 또한 중년의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로서 그리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동반자로서 여러분께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립선을 살리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치료제는 병원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기적이고 완전하게 전립선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신다면 지긋지긋한 야간뇨의 고통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소변이 마려워 10분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빈뇨 증상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전립선암이라는 거대한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지실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진료실에 오셔서 하소연하십니다. 선생님, 친구들도 다 그렇다던데 그냥 늙으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안일한 생각이 병을 키웁니다. 전립선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문제가 아주 심각해져서 손을 쓸 수 없을 지경이 되기 전까지는 뚜렷한 통증 신호를 보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밤에 화장실을 몇 번 더 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결국 소변길이 완전히 막혀 응급실에 실려 오시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심지어 안말기 진단을 받고 나서야 땅을 치며 후회하시는 분들을 뵐 때면 의사로서 가슴이 미어집니다. 오늘 제가 공유할 내용은 돈이 드는 방법이 아닙니다. 부작용이 생길 위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시중의 그 어떤 고가 영양제나 약물보다 강력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편안한 숙면과 상쾌한 아침으로 채워줄 확실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만약 이 내용을 끝까지 듣지 않으신다면 평생 소변 문제로 고생하며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불안함을 떨치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마치 내 이야기 같다고 느껴지신다면 꼭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본격적인 방법에 앞서 이 문제가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한 남자의 품위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얼마 전 제게 진료를 받으러 오셨던 한 환자분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환자분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성함과 일부 내용은 각색했지만 그분이 겪으셨던 고통과 치유의 과정은 모두 사실입니다. 김민준 선생님은 70대 중반의 점잖은 신사분이셨습니다. 평생을 초등학교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셨고 교장 선생님으로 정년 퇴임하신 존경받는 교육자셨습니다. 항상 반듯하고 인자한 성품으로 제자들과 이웃들에게 칭송받던 분이셨죠. 그런 그분이 몇 달 전 아드님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평생 꼿꼿했을 허리는 잔뜩 구부러져 있었고 총기로 빛나던 눈빛은 흐릿하게 변해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진료실 의자에 아버지를 앉혀드린 아드님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아버지가 몇 년 전부터 밤에 잠을 거의 못 주무십니다. 1시간에 한 번꼴로 깨서 화장실을 가시는데 막상 가셔도 소변이 안 나온다며 한참을 서 계십니다. 아드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얼마 전에는 가족들끼리 시골에 내려가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소변을 못 보셔서 식은땀을 흘리며 쓰러지실 뻔했습니다. 그 뒤로는 바깥 출입 자체를 안 하십니다. 우울증까지 오신 것 같아요. 정작 당사자인 김민준 선생님은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실 뿐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일이 아닌 것처럼 혹은 너무나 부끄러워서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아드님을 잠시 진료실 밖으로 내보내고 환자분과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네며 의사가 아닌 딸 같은 마음으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그분이 아주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떼셨습니다. 원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는 게 수치스럽습니다.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저는 단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에는 소변 때문에 잠을 설치니 낮에는 몽롱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언제 소변이 마려울지 몰라 불안해서 꼼짝도 못합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지며 울먹임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두렵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 녀석들이 놀자고 해도 몸이 힘들어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가끔 아침에 일어나면 속옷이 축축하게 젖어 있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면 정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습니다. 결국 그분의 눈가에서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아이들에게 존경받는 스승으로 살아오신 분이 자신의 몸 하나 제어하지 못한다는 무력감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계셨습니다. 좋다는 약은 다 먹어보고 유명하다는 병원은 다 다녀봤지만 위장 장애만 생기고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수술을 권유받기도 했지만 고령의 나이에 혹시나 부작용이 생길까 두려워 차일피일 미루고만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비단 김민준 교장 선생님 한 분만의 특별한 사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중년, 노년의 남성분들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소가리를 하고 계십니다. 기적 같은 약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며 점점 잃어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수술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도 아닙니다. 저는 김민준 선생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드리며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드셨던 약들은 잠시만 잊어버리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선생님의 전립선에 꽉 막혀있는 오래된 저수지 물을 시원하게 빼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수문을 여는 열쇠는 의사인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생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제 말에 공허했던 그분의 눈동자가 아주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제오수지 물을 빼내라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는 의구심이 드셨겠지요. 지금부터 그 누구도 명쾌하게 알려주지 않았던 당신의 전립선을 되살리는 의학적 원리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시면 아무리 좋은 운동법을 따라 하셔도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민준 선생님은 처음에 제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셨습니다. 그분의 표정에는 이 의사도 결국 다른 의사들처럼 뜬구름 잡는 소리나 하겠지, 혹은 비싼 시술을 권하려는 수작이겠지 하는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수년간 실패만 거듭해온 환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분은 힘없는 목소리로 되물으셨습니다. 원장님,
제 몸에 저수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죽지 못해 사는 수밖에 없겠지요. 체념과 무기력함이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트를 내려놓고 그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설명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말씀드리는 저수지는 바로 전립선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고여서 썩어가고 있는 물은 바로 오래된 전립선액입니다. 제가 의사로서 제 명예를 걸고 약속드립니다. 약물은 잠시 증상을 완화시킬 뿐이지만 이 저수지의 물을 주기적으로 빼내어 깨끗한 새 물로 채워주는 것은 전립선 자체를 살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이것 하나만 제대로 실천하시면 선생님의 몸은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발휘하기 시작할 겁니다. 제 확신에 찬 어조에 그분의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아주 작은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의사생활 초창기부터 이런 배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의과대학에서 배운 대로 교과서적인 진료만 했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환자가 오면 요도를 넓혀주는 알파 차단제를 처방하고 전립선 크기를 줄이는 호르몬 억제제를 처방했습니다. 증상이 심하면 수술로 전립선을 깎아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금세 증상이 재발하고 수술 후에는 역행성 사정이나 요실금 같은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보며 늘 마음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더 근본적인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몸에 칼을 대거나 독한 약을 쓰지 않고 우리 몸의 생리적인 원리를 이용해 자연스럽게 치유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던 중 저는 우연한 기회에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미국에서 열린 국제 비뇨기과 학회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곳에서 전립선암 예방과 생활 습관의 관계를 평생 연구해온 역학조사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70대의 노 교수님은 강단에 서서 열정적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하셨습니다. 수만 명의 남성들을 20년 넘게 추적 관찰한 방대한 데이터였습니다. 그 내용은 당시 저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 달에 21번 이상, 즉 이틀에 한 번꼴로 사정을 하여 전립선액을 배출하는 남성은 한 달에 4번에서 7번 배출하는 남성에 비해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이 무려 33%나 낮았습니다. 강연장은 술렁거렸습니다. 단순히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컸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명백한 과학적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전립선은 전객의 일부인 전립선액을 저장만 하는 창고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액체를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오래된 제품을 제때 출고하지 않으면 공장 내부에 불량품이 쌓이고 기계가 녹슬어 결국 공장 전체가 멈춰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주기적인 배출은 이 공장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 공간을 확보해주는 가장 중요한 유지보수 활동인 셈입니다. 그 설명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임상 경험과 지식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답은 억지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인 순환과 배출에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이가 들면 양기를 아껴야 한다. 사정을 자주 하면 기력이 쇠한다는 옛말을 믿고 억지로 금욕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이것은 전립선 건강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산속에 아주 맑고 깨끗한 옹달샘이 있습니다. 위에서는 계속해서 맑은 물이 솟아나고 아래로는 물길이 터져 있어 물이 계속 흐른다면 이 옹달샘은 언제나 깨끗함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아래쪽 물길을 흙으로 막아버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 며칠은 물이 차오르며 괜찮아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흐르지 못한 물은 고이게 되고 바닥에는 이끼가 끼고 썩기 시작합니다. 녹조가 생기고 악취가 나며 온갖 벌레와 세균이 득실거리는 웅덩이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우리 몸의 전립선이 바로 이 옹달샘 저수지와 똑같습니다. 전립선은 가만히 멈춰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쉼없이 분비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부부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혼자 되셨다라는 이유로 혹은 귀찮다는 이유로 이 분비물을 수개월, 심지어는 수년 동안 배출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여버린 전립선액은 시간이 지나면서 성분이 변질됩니다. 농축된 분비물은 점도가 높아져 끈적끈적해지고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최적의 환경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균이 없는데도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의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염증이 생기면 우리 몸의 조직은 붓습니다. 전립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호두알만 하던 전립선이 퉁퉁 부어올라 밤톨만 하게, 심하면 달걀이나 주먹만 하게 커지는 전립선 비대증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대해진 전립선은 바로 그 한가운데를 관통하고 있는 소변길, 즉 요도를 사방에서 꽉 조이기 시작합니다. 수도 호스를 발로 꽉 밟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소변 줄기는 가늘어지고 아무리 배에 힘을 줘도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방광에는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소변이 항상 남아있게 되고 이로 인해 조금만 소변이 차도 화장실을 찾게 되는 빈뇨와 야간뇨가 생깁니다. 심한 경우에는 소변이 방광으로 역류하여 신장, 즉 콩팥까지 망가뜨리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퉁퉁 부어오른 전립선은 그 주변을 지나가는 미세한 신경과 혈관들을 압박합니다. 이 신경과 혈관들은 발기를 관장하는 아주 중요한 조직들입니다. 따라서 전립선 건강이 나빠지면 자연스럽게 발기 부정과 선교 감퇴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즉,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소변 문제와 성기능 문제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모두 고여서 썩어버린 저수지 물 때문에 시작된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 근본적인 원인인 썩은 물은 그대로 둔 채 약으로 억지로 요도를 벌리거나 부어오른 전립선살을 깎아내는 치료에 집중합니다. 이것은 마치 썩은 물은 그대로 두고 저수지 둥만 조금 높이거나 주변에 방향제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냄새가 덜 나고 물이 좀 빠지는 것 같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았으니 저수지는 계속해서 썩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당신의 전립선을 살리는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저수지의 수문을 주기적으로 여러 썩은 물을 시원하게 빼내고 새로운 맑은 물이 들어올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잘 되지도 않는데 어떡합니까? 혼자서 어떻게 해야 안전합니까? 이런 걱정이 앞서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과 연구를 통해 정립한 약 없이 당신의 전립선을 되살리는 건강 배출 훈련법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훈련법의 구체적인 실천 요령과 주의사항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성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 몸을 치료하는 숭고한 의료 행위라는 마음가짐으로 들어주셔야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과 연구를 통해 완성한 약 없이 당신의 전립선을 되살릴 건강 배출 훈련법의 구체적인 실천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남사스럽거나 부끄러운 행위가 아니라 당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하고도 숭고한 자가, 치료 행위라는 인식을 가지셔야 합니다. 제가 여성 의사로서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 짚어드릴 테니 마음을 열고 듣고 그대로 따라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환경은 따뜻하고 편안한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 몸은 따뜻하고 마음이 편안할 때 긴장이 풀리며 혈관과 근육이 가장 잘 이완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따뜻한 물로 샤워를 마친 직후입니다. 온수 샤워로 인해 전신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골반 주변의 근육이 부드럽게 풀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침실이나 깨끗한 욕실을 이용하십시오. 누가 들어올까봐 조마조마한 마음, 빨리 끝내야겠다는 조급한 마음은 전립선을 오히려 긴장시켜 수축하게 만드니 절대 금물입니다. 둘째, 가장 좋은 자세는 반쯤 눕거나 기대어 앉는 자세입니다.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고 아랫배와 골반의 긴장을 완전히 풀 수 있는 자세가 가장 좋습니다.
침대에 편안히 눕거나 소파에 몸을 깊숙이 묻고 반쯤 기대는 자세를 추천합니다. 이때 무릎 밑에 작은 쿠션이나 베개를 하나 받치면 허리가 더욱 편안해지면서 골반 근육이 자연스럽게 이완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셋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성기 전체와 회음부 자극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습관적으로 귀두 부분만 자극하여 빠르게 배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립선 건강 측면에서 보면 효과를 절반밖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립선을 효과적으로 자극하고 그 안에 고여있는 오래된 분비물까지 남김없이 배출하려면 성기 전체와 뿌리 부분, 그리고 고환과 항문 사이의 회음부까지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회음부 바로 안쪽에 전립선이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을 지그시 눌러주거나 마사지하면 전립선 내부의 순환을 돕고 묵은 찌꺼기를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충분한 시간은 최소 10분 이상입니다. 젊은 시절처럼 속도전으로 끝내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순간적인 쾌락이 아니라 완전한 배출과 이완입니다. 최소 10분 이상 시간을 갖고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내 몸의 감각을 깨우는 데 집중하십시오. 충분한 예열 과정 없이 급하게 배출만 하려고 하면 오히려 전립선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최고의 기술은 멈춤과 다시 시작의 반복입니다. 이것은 사정 조절 능력을 키우고 약해진 발기력을 강화하는 데 아주 효과적인 재활 훈련 기술입니다. 배출감이 몰려올 때 모든 동작을 딱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깊은 심호흡을 하며 그 급박한 감각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부드럽게 자극을 시작하십시오. 이 과정을 두세 번 반복한 후에 마지막에 배출하면 훨씬 더 깊고 완전하게 전립선액을 비워낼 수 있습니다. 여섯째, 필수 준비물은 윤활제입니다. 이 점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얼굴 피부가 건조해지듯 성기 주변의 피부도 얇아지고 건조해집니다. 마른 상태에서의 마찰은 피부에 상처를 줄 수 있고 쓰라림을 유발합니다. 특히 비누나 거품 타월, 일반 바디로션은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런 제품들은 점막을 자극하고 요도염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반드시 약국에서 파는 향이 없고 몸에 흡수되어도 안전한 수용성 윤활제나 젤 혹은 댁에 있는 코코넛 오일 같은 순수한 식물성 오일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일곱째, 황금주기는 일주일에 두세 번입니다. 너무 잦은 배출도 체력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고 너무 뜸한 것도 고인물을 만드니 좋지 않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대규모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밝혀진 전립선암 예방과 기능 유지에 가장 좋은 주기는 바로 일주일에 두세 번입니다. 이 주기를 꾸준히 지키는 것이 당신의 전립선을 평생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수문을 열어도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 물이 찔끔찔끔 새어 나오기도 하고 폭포수처럼 시원하게 쏟아져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제가 환자들을 돌보며 터득한 효과 극대화 비법을 오직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비법들을 더하면 배출의 효과가 10배는 높아집니다. 첫째, 따뜻한 온기를 더하십시오. 앞서 샤워 후가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더 확실한 효과를 위해서는 배출을 시작하기 전 따뜻한 물수건이나 찜질팩을 이용해 아랫배와 회음부를 5분 정도 따뜻하게 데워주십시오. 고환과 항문 사이 그 전립선이 있는 위치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따뜻한 온기는 뭉쳐있던 전립선 주위의 근육과 미세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마치 꽁꽁 언 수도관을 녹여 물이 시원하게 쏟아져 나오게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간단한 5분의 투자가 배출 통로를 활짝 열어주어 잔여감 없는 개운함을 선사할 것입니다. 둘째, 호흡과 함께 하십시오. 배출을 유도할 때 무의식적으로 숨을 꾹 참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배에 잔뜩 힘을 주고 숨을 참으면 복압이 올라가고 골반 근육이 긴장해서 오히려 전립선이 수축됩니다. 수문을 열어야 하는데 동시에 댐을 더 높이 쌓아 막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극을 하는 동안에는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훅 하고 길게 내쉬는 복식 호흡을 하십시오. 숨을 길게 내쉴 때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긴장이 풀리고
전립선 입구가 자연스럽게 열리게 됩니다. 셋째, 마무리 케겔 운동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제가 오늘 특별히 알려드리는 비장의 무기입니다. 배출이 끝난 직후 그냥 휴지로 닦고 끝내지 마십시오. 누운 상태에서 소변을 참는 느낌, 혹은 항문으로 무언가를 집어 올리는 느낌으로 괄약근을 10초간 꽉 조였다가 힘을 툭 빼고 풀어주는 동작을 10번만 반복하십시오. 이것은 짜내기 운동입니다. 배출 후에도 전립선 구석구석이나 요도에 남아있을 수 있는 잔여 분비물까지 깨끗하게 쥐어짜 내줍니다. 또한 늘어진 골반 저근을 단련시켜 다음번 발기력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고 요실금을 예방하는 최고의 마무리 운동입니다. 이 세 가지 비법은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그 결과는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꾸준한 실천에 이 비법들을 더해 당신 전립선의 잠재력을 100%, 아니 200%까지 끌어올리십시오. 하지만 저는 의사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제가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려드려도 그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당신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 원칙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무작정 따라하시면 안 하는 것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첫째, 강박과 조급함을 버리십시오. 제가 일주일에 2-3번이 좋다고 말씀드렸더니 어떤 환자분은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쳐놓고 그날이 되면 마치 밀린 숙제를 하듯 의무적으로 배출을 하셨다고 합니다.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내키지 않는데 억지로 하신 것이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즐거워야 할 시간이 스트레스가 되었고 오히려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에 발기가 더 안 되는 악순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분께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 아무리 몸에 좋은 산삼이라도 배가 부른데 억지로 쑤셔 넣으면 체합니다.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횟수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내 몸이 원할 때, 내 컨디션이 좋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괜찮고 열흘에 한 번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성을 가지려 노력하되 강박을 갖지 않는 편안한 마음입니다. 둘째, 잘못된 윤활제는 독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는 한 분이 윤활제가 없다는 이유로 급한 마음에 화장실에 있는 일반 비누를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요도 입구에 비누의 화학 성분이 들어가 심한 염증을 일으켰고 소변을 볼 때마다 불이 나는 듯한 자결감으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성기의 점막은 우리 얼굴 피부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연약하며 흡수율이 높은 곳입니다. 반드시 인체에 무해한 전용 수용성 윤활제나 부엌에 있는 식용 올리브유, 코코넛 오일 같은 천연 성분을 사용하십시오. 셋째, 통증은 무시하지 마십시오. 배출을 할 때나 하고 난 후에 전립선 부위, 아랫배 혹은 고환의 뻐근함을 넘어선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진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혹은 배출된 정객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색깔이 너무 이상하다면 그것은 단순한 기능 저하가 아닐 수 있습니다. 급성 전립선염이나 요로결석 혹은 다른 질환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좋아지겠지? 하며 무리해서 계속 진행하거나 방치하지 마십시오.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강력하고 정직한 경고 신호입니다. 그럴 때는 즉시 이 훈련을 중단하고 가까운 비뇨기과를 찾아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3가지 철칙만 가슴에 새기신다면 건강배출훈련법은 부작용 없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평생 전립선 주치의가 되어줄 것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의사 가운을 입고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환자분의 병이 나았을 때가 아닙니다. 병매 짓눌려 웃음을 잃었던 한 가장이 다시 어깨를 펴고 그로 인해 온 가족이 다시 행복을 되찾았다는 소식을 들을 때입니다. 얼마 전 저는 제 의사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김민준 선생님의 아드님께서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편지의 일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편지 속에 우리가 왜 이 건강 배출을 실천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해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원장님 덕분에 아버지를, 아니, 제 인생의 가장 큰 기둥을 되찾은 아들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을 저희 3남매를 위해 헌신하신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큰 산 같은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아버지는 웃음을 잃으셨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한숨 쉬는 소리가 방문 너머로 들려올 때면 저 또한 잠을 이룰 수가 나을 수 없었습니다. 좋아하시던 등산도 마다하시고 친구분들의 전화도 피하며 어두운 방 안에만 갇혀 계셨습니다. 늙고 약해진 아버지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아버지를 억지로 모시고 원장님을 찾아갔지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희 집에는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오신 날부터 매일 밤 꾸준히 무언가를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아버지의 얼굴빛이 날이 갈수록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새 화장실 문이 열리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고 아침 식사 자리에서 잘 잤다며 먼저 인사를 건네시더군요. 그 평범한 아침 인사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는 아버지께서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미안했다. 그리고 고맙다. 아비가 다시 살아난 기분이다. 몸이 가벼워지니 마음도 가벼워지는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10년 묵은 체증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것 같아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지난 주말 3년 만에 처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 온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손주들을 목마 태워주시며 환하게 웃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원장님께서 되살려주신 것은 단순히 아버지의 전립선 건강만이 아니라고요. 원장님은 무너져가던 한 남자의 자존심을 세워주셨고 저희 가정에 잃어버렸던 웃음과 평화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한참을 먹먹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의사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처방은 단순히 늙어가는 한 남자의 하반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 당신을 바라보는 가장 소중한 가족, 그리고 당신의 가정 전체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자, 이제 남성분들은 이 문제가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남편의 건강은 아내의 행복이고 가정의 평화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왕 시작하는 것, 가장 든든한 지원군인 아내와 함께 노력한다면 그 효과는 2배, 3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는 이 방송을 함께 보고 계실지 모르는 아내분들, 혹은 남편의 건강을 걱정하는 사모님들을 위해 전립선 건강 내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의 기를 살려주고 건강도 지키는 지혜로운 내조에는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잔소리 대신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십시오. 남편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간다고 해서 당신 또 가는 거야? 잠 좀 자자 하고 타박하지 마십시오. 남성들은 자신의 성기능이나 배뇨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마치 자신의 남성성을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끼며 극도로 부끄러워합니다. 아내의 짜증 섞인 한마디는 남편의 마음을 더 굳게 닫아버리고 스트레스를 주어 증상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대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물어봐 주십시오. 여보, 어젯밤에 화장실 다니느라 잠 못 잤지? 낮에 많이 피곤하겠다. 내가 당신 좋아하는 대추차라도 진하게 끓여줄까? 남편의 무너진 자존심을 일으켜 세우고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는 비싼 보약이 아니라 아내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위로입니다. 둘째, 전립선 맞춤형 밥상을 차려주십시오. 남편 혼자서 몸에 좋다는 토마토나 검은 콩을 매일 챙겨 먹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내께서 먼저 제안해 보십시오. 여보, 방송을 봤는데 익힌 토마토가 전립선에 그렇게 좋대요. 오늘 저녁에는 올리브유 넣고 토마토 스튜 맛있게 끓여 줄게요. 당신 두부 좋아하잖아. 오늘 저녁엔 두부 부침해서 같이 먹어요. 이것을 남편 환자 취급하며 주는 치료식이 아니라 우리 부부가 함께 건강해지는 사랑의 식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셋째, 함께 땀 흘리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전립선 건강에 가장 좋은 운동 중 하나가 바로 걷기입니다. 골반 주위의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부부가 함께 해보십시오. 저녁 식사 후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지 마시고
남편의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한 바퀴 산책하는 겁니다. 30분 정도 함께 걸으며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십시오.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웃고 대화하는 그 시간이 부부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정서적인 안정감은 전립선 건강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남편의 건강은 아내의 지혜로운 내조 안에서 비로소 완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긴 시간 동안 누구에게도 속 시원히 말 못했던 남성의 가장 은밀한 고민과 그 해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밤잠을 설치는 것을 그저 나이 탓으로 돌리며 포기했던 지난 날들. 그리고 무너진 존엄성으로 고통받던 김민준 선생님의 이야기. 전립선을 병들게 하는 진짜 원인인 고인물과 그것을 해결하는 자연의 이치인 순환. 마지막으로 당신의 몸을 되살리는 구체적인 배출 훈련법과 아내의 내조법까지. 이제 전립선 건강의 비밀은 모두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를 제가 여러분의 손에 쥐어 드렸습니다. 이제 선택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의 남은 인생의 품격을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밤 이 영상을 끄고 여느 때처럼 소변 때문에 뒤척이는 괴로운 밤을 보내고 찌뿌둥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밤 샤워를 마치고 당신의 인생을 바꿀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디시겠습니까?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오직 당신의 건강을 위해, 당신의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건강 배출 훈련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제가 의사로서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늙어가는 인생의 동반자로서 마지막으로 간곡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모든 의학적 지식과 비법보다 더 중요한 이 모든 변화를 이끌어내는 단 하나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문제를 정확히 인정하는 용기와 스스로 건강을 되찾으려는 의지입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어쩔 수 없지라며 패배감에 젖어 당연하게 여기던 불편함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용기. 그리고 약이나 수술에만 의존하는 수동적인 환자가 아니라 내 몸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건강을 경영하겠다는 의지. 이 두 가지만 마음속에 품으신다면 당신은 반드시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늦은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몸을 돌볼 수 있는 가장 빠른 때입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이 용기와 의지를 가지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건강 배출 훈련법을 딱 한 주만 실천해 보십시오. 길게도 필요 없습니다. 딱 일주일이면 됩니다. 당신의 밤은, 당신의 아침은, 그리고 당신의 일상은 분명 어제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소변 줄기에 힘이 실리고 아랫배의 불쾌감이 사라지며 무엇보다 나도 아직 살아있구나 하는 남자의 자신감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부터가 아니라 바로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전립선 건강은 약국 진열대나 차가운 수술실이 아닌 바로 당신의 의지와 꾸준한 실천 속에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기를, 그리고 그 불씨가 타올라 당신의 남은 인생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비추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당신의 모든 밤이 평온하고 다가올 모든 아침이 상쾌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주치의 이지연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